바보병에 걸려 바보처럼 죽지 마라. 대개 지혜로운 사람은 분별력을 잃었을 때 죽는다. 그에 반해 바보는 좋은 충고에 짓눌려 죽는다. 바보처럼 죽는다는 것은 너무 많은 생각으로 인해 죽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고 느끼기 때문에 죽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느끼지 않기에 산다. 후자는 고통 없이 살기에 바보고, 전자는 고통으로 죽기에 바보다. 분별력이 너무 많아 죽는 사람도 바보는 바보다. 한마디로 어떤 이들은 현명하기에 죽고, 어떤 이들은 지혜가 없어서 산다. 그러나 바보처럼 죽는 사람은 많지만 진짜 바보들은 잘 죽지 않는다. 절대로 남에게 하소연하지 마라. 하소연은 언제나 우리의 명망을 해친다. 동정에서 위안을 구하기보다는 다른 이의 열정에 자신의 대담함을 심어주는 것이 더 낫다. 당신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자가 평탄한 길을 만들어주게 되면 그 길의 첫 번째 손님은 모욕이고 두 번째 손님은 변명일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부당한 처우를 한탄함으로써 새로운 부당함을 유발하고 도움과 위안을 구하려다 남모를 즐거움과 경멸까지 불러일으킨다. 한 사람에게서 얻은 호의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해 그에게도 유사한 감정을 갖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그러므로 사려 깊은 자는 자신이 당한 부당함이나 자신의 실수를 절대 알리지 않는다. 자신이 누리는 존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로써 그는 친구들을 놓치지 않고 적들은 울타리 안에 가둔다. 남을 칭찬하는 말을 최대한 많이 하라. 남을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라. 그러면 과거에도 탁월함을 볼 줄 알았기에 지금도 알아본다는 평가가 내려지면서 당신의 감식력에 대한 호평이 증가할 것이다. 예전에도 완전함을 존중할 줄 알았던 자는 나중에도 옳은 일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야깃거리, 따라할 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칭찬할 만한 내용을 전파하는 것도 된다. 이는 눈앞에 보이는 완전함에 대해 정중함을 가지도록 매우 섬세하게 조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언제나 험담만을 일삼으며 없는 자를 폄하하는 것으로 지금 눈앞에 있는 자의 비위를 맞춘다. 이것은 이런 일에 간교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비방을 일삼는 사람에게나 즐거운 일일 뿐이다. 어제의 탁월한 공적보다 오늘의 평범함을 더 높이 평가하는 정치가도 많다. 그러나 신중한 자는 이 모든 교활함을 꿰뚫어보고 과장된 이야기에 용기를 잃지 않으며 아첨하는 말에 가슴을 부풀지도 않는다. 신중한 자는 여기에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기에서는 저렇게 행동하면서 그때그때 의견을 달리하며 부단히 새로운 장소를 찾아다니는 자들을 통찰해낸다. 험담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라. 대중들은 질투하는 눈도 많고 비방하는 혀도 많다. 대중 사이에 그 어떤 험담이 돌게 되면 명망 있는 자도 고통을 당한다. 그가 천박한 별명으로 불리게 되면 그의 명예는 땅으로 곤두박질 친다. 이렇게 되는 것은 대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궁지에 몰리거나 우스꽝스러운 잘못을 저지르는 등 구설수에 오를 만한 일을 했을 때다. 그러나 때로는 한 개인의 술책이 사악한 인신공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언제나 중상하는 자들은 있고 이들의 한마디로 공공연한 비난보다 더 빨리 커다란 명성을 깎아내릴 수 있다. 나쁜 명성에는 쉽게 도달한다. 왜냐하면 나쁜 것은 매우 믿을만해 보이기 때문이다. 치욕을 씻어내기는 어렵기에 현명한 자는 그러한 일들을 피하고 대중의 파렴치함에 늘 깨어 있다. 바로잡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더 쉽다.
대범하고 숭고한 몸가짐을 가져라. 위대한 사람은 행동할 때 소심해서는 안 된다. 일을 할 때 결코 너무 작은 것에 매달릴 필요가 없으며 특히 불쾌한 일에서는 더 그렇다. 매사에 그때그때 주의하는 것은 장점이지만 모든 일을 의도적으로 파헤치고 드는 것은 장점이 아니기 때문이다. 평상시에는 관대함을 보여 당신의 고상한 품위를 유지하라. 다른 사람을 다룰 때 중요한 것은 눈 감을 줄도 아는 것이다. 친척과 친구, 특히 적들 사이에 있을 때에는 대부분의 일을 못 본 척하며 지나쳐야 한다. 매사에 도가 지나치는 것은 거부감을 일으키고 불쾌한 일에서는 더욱 그렇다. 자잘한 일에 틈만 나면 관여하는 것은 일종의 미친 짓이다. 가슴과 이성을 가지고 대한다면 모든 이의 마음을 살 것이다. 미덕을 지니고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미덕은 모든 완전함을 묶어주는 끈이며 모든 행복의 중심이다. 미덕은 인간을 이성적이고 신중하고 지혜롭고 분별력 있고 현명하고 용기 있고 사려 깊고 정직하고 행복하고 호감 가고 진실되고 또 모든 점에서 영웅답게 해준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세 가지 있다. 이는 스페인어로 모두 S로 시작하는 것들인데 성스러움과 건강, 지혜가 바로 그것이다. 미덕은 소우주의 태양이며 미덕의 중심은 바로 훌륭한 양심이다. 미덕은 매우 아름답기에 신과 인간 모두에게 은혜롭다. 미덕만큼 가치 있는 것도 없고 악덕만큼 혐오해야 할 것도 없다. 미덕만이 진지한 것이고 다른 모든 것은 농에 불과하다. 사람의 능력과 위대함은 행운이 주어지느냐 주어지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미덕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미덕만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미덕을 지닌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랑받고 죽은 후에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다. 약삭빠르게 행동하되 이를 악용하지는 마라. 약삭빠르다는 것을 우쭐대서는 안 되며 이를 남에게 이해받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 모든 기교적인 것은 감추어진 상태로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심받기 마련이다. 특히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그것이 밝혀지면 미움을 사기 때문이다. 속임수는 쓸모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밝혀지면 의심은 2배가 된다. 드러난 속임수는 불신을 야기하고 마음을 크게 상하게 하며 복수를 불러오고 일찍이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악의적인 일을 낳는다. 너무 많은 것을 약속하지 마라. 겉으로 온전해 보이는 사람 모두가 실제로 온전한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모습을 가장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망상의 지식인 기만을 낳고 자신들과 비슷한 사람들에게서 지원을 받으며 진실을 약속하는 확실함보다는 거짓을 약속하는 무지에 더 큰 애착을 보인다. 거짓은 많으나 진실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하나의 기만은 반드시 다른 많은 기만을 필요로 하기에 모든 것은 망상적인 것이 된다. 그리고 기만은 공중에 세워진 것이기에 반드시 땅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어 있다. 잘못 착수된 일은 결코 지속될 수 없다. 너무 많은 것을 약속하는 것은 이미 의심스러운 일이다. 너무 많은 것을 입증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옳은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상대의 교묘함을 간파하는 예민한 코를 가져라. 자신의 일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이의 일에 관여하는 자를 조심하라. 그들의 교묘함을 간파하려면 예민한 코가 있어야 한다.
많은 이들은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의 일로 만든다. 그 의도를 풀어낼 열쇠가 없다면 발을 디딜 때마다 함정에 빠질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큰 상처를 입고 있는 당신의 손을 불에서 빼내도록 하라. 통찰력을 가진 사람에게 조언 구하기를 꺼려하지 마라. 통찰력을 지니거나 아니면 그것을 가진 자에게 귀 기울여라. 자신의 것이든 아니면 빌려온 것이든 분별력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무지함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안다고 믿으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무지한 자는 자신을 알지 못하기에 무지에서 벗어날 생각도 하지 않는다. 자신이 현명하지 않다고 믿는 자가 현명한 것이다. 조언을 구하는 것은 당신의 위대함을 깎는 일이 아니며 능력의 결여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다. 훌륭하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오히려 당신이 위대하고 능력 있는 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끝을 생각하라. 환호의 현관을 지나 행복의 집 안으로 들어서면 비탄의 문을 지나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을 미리 고려해야 할 것이며 등장할 때의 갈채보다 행복한 퇴장을 더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기쁘게 시작했다가 매우 비극적인 결말을 체험하는 것은 불행한 자들의 일상적인 숙명이다. 등장할 때의 범속한 박수 소리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라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물러날 때 표출되는 대중의 감정이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소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드문 일이며 나가는 문지방까지 행운이 동반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등장하는 사람은 정중한 대접을 받으나 퇴장하는 사람은 경멸받기 쉽다. 오래 사는 기술은 선하게 사는 것이다.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어리석음과 방탕함이다. 어리석음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이성이 없고 방탕함은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악덕은 어리석음과 방탕함에 대한 징벌이다. 악덕의 열중에 사는 사람은 2배로 빨리 죽는다. 미덕의 열중에 사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영혼에 흠이 없으면 육체도 건강하다. 선하게 영이 된 삶은 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길게 지속된다. 어리석은 괴물이 되지 마라. 어리석은 괴물이 된 자들은 모두 허영에 차 있고 불손하고 고집스럽고 변덕스럽고 생각을 고칠 줄 모르고 극단적이고 얼굴만 잔뜩 찌푸리고 농담을 일삼고 험담을 즐기고 역설이나 늘어놓고 파벌을 만들고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모두 무례한 괴물들이다. 정신의 기형이 육체의 기형보다 더 추하다. 아름다움을 지닌 고귀한 정신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그토록 완전히 왜곡된 인간에게 누가 도움을 주겠는가? 자기 자신을 보호할 마음이 스스로에게 없다면 다른 그 누구도 더 이상 인도해주지 않는다. 그런 자들은 남들이 조소를 보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남들로부터 찬사를 받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진다. 최후에 해야 할 일로 인생을 시작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휴식을 취하고 노력은 마지막으로 미룬다. 그러나 중요한 일은 처음에 하고 부수적인 일은 여력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싸우지도 않고 이기려고 한다. 또 어떤 이들은 중요하지 않은 일은 당장 배우려 하고 영예와 유용함을 얻을 수 있는 일의 습득은 인생의 마지막으로 미룬다. 또한 행복을 얻는 일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현기증을 느낀다. 배우고 사는 데에도 방법이 있어야 한다. 일반인들의 어리석음을 멀리하는 것이 특별한 지혜다. 어리석음은 일반에 널리 통용되기에 힘을 갖는다. 많은 이들은 한 개인의 어리석음을 압도할 수는 있어도 일반의 어리석음을 피할 수는 없다. 일반인들의 생각은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자신의 운명이 최고의 것이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분별력이 최악의 것이어도 만족스러워한다. 더욱이 모두가 자신의 행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이의 행복을 시기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제의 것을 칭찬하고 이곳의 사람들은 저곳의 일을 부러워한다. 지나간 모든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멀리 있는 모든 것이 더 높이 평가되는 것이다. 매사에 기뻐 웃는 자는 매사에 슬퍼하는 자만큼 대단한 바보다. 남아있는 인생만큼은 온전히 나를 위해 산다. 타인을 위한 삶은 충분히 살았다. 이제 남아있는 인생만큼은 자신을 위해 살자. 모든 생각과 의도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안위를 지향하게 하자. 확실한 자기만의 방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라 다른 일과 병행하기에는 다소 벅찰 수 있다. 하지만 신이 우리에게 떠날 겨를을 주었으니 채비를 하자. 짐을 꾸리고 직장에서 미리 휴가를 얻자. 그리고 다른 것에서 자신을 분리시켜 우리를 올가매는 폭력적인 속박들을 풀어내자. 그 속박이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의무감에서 벗어나 이제는 이러저러한 것들을 사랑하되 오직 자신과만 혼인해야 한다. 다시 말해 모든 것과 관계를 맺되 자신의 일부를 벗겨내거나 뜯어버리지 않고서는 그것과 분리될 수 없을 만큼 결합되거나 달라붙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다. 이제는 우리가 사회에 기여할 것이 없으므로 사회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무언가를 빌려줄 수 없는 사람은 빌리지도 말아야 한다. 기력이 쇠하고 있으니 남은 힘은 안으로 끌어모아 자신을 위해서만 쓰자. 사람들은 쇠약해져만 가는 우리를 쓸모없고 불쾌하고 성가시게 여긴다.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까지 쓸모없고 성가시고 불쾌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보듬고 어루만지며 무엇보다 본인의 이성과 의식을 스스로 통제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치욕스럽게 실족하지 않아야 한다. 스스로를 충분히 존중하는 사람은 드물다. 어릴 때는 배워야 하고 성인이 되어서는 숙달해야 하며 나이가 들었을 때는 어떠한 의무도 없이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고 소크라테스가 말했다. 나를 향한 남들의 비판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 친구들이 나에게 너는 멍청해, 공상에나 잠겨 있구나라며 거칠게 대하는 것은 견딜 수 있다. 나는 교양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우리는 분별력 있게 듣는 능력을 강화하며 격식 차린 대화의 달콤함으로부터 귀를 단련시켜야 한다. 나는 거칠고 사내다운 친교와 어조를 좋아한다. 투박하고 강렬한 관계를 지향하는 우정이나 서로 핥히고 물어뜯어 피 흘리는 사랑이 좋다. 대화가 말다툼으로 번지지 않는다면 세련되고 예술적이라면 강압적인 모습이나 대립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결코 강렬하고 고결한 대화가 아니다. 격렬한 반박이 없다면 토론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대립할 때 분노가 아니라 관심이 깨어나서 나에게 반론을 제기하는, 즉 나를 깨우쳐주는 사람에게 다가간다. 이때 우리 둘은 진리에 대해 공통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 분노가 이미 그의 판단을 흐려놓았고
이성보다는 동요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가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는가? 언쟁의 결과에 내기를 걸고 패배에 대한 물질적인 흔적을 남겨 기억하는 것도 좋다. 이로써 나의 하인이 나에게 지난해 주인님이 무지하고 고집스러운 탓에 20번씩 100EQ나 들었습지요 라고 말한다면 이 또한 유익할 것이다. 나는 진리를 환대하고 사랑한다. 멀리서부터 진리가 내게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면 나는 기꺼이 그에게 나를 내어주고 패배의 의미로 무기를 건넨다. 사람들이 학교 선생님처럼 지나치게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않는다면 나는 비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 대부분의 경우 나를 비난한 사람들과 화해하는데 나를 고쳐야겠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예의상 그렇게 한다. 그들에게 쉽게 굴복하는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나를 비판할 자유를 고취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세대 사람의 참여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들은 비판받을 용기가 없어 타인을 비판할 용기도 없다. 이들은 앞에서 서로 항상 우회적으로 말한다. 나는 이렇게 판단받고 알려지는 것을 좋아해서 내가 비난을 하는 입장이든 비난을 받는 입장이든 크게 상관이 없다. 내 생각들이 빈번히 자가 당착에 빠져 자가 비판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개의치 않는다. 어차피 나는 그들의 비판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다만 주변에 우리가 자기 의견을 따르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우리가 주저하면 모욕당했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거만한 사람과는 관계를 끊는다. 산다는 것은 곧 생각한다는 것이다. 스스로 반성하고 사색에 온전히 몰두할 줄 아는 사람에게 명상은 완전하고 강력한 수련법이다. 나는 내 정신을 배불리기보다는 단련시키기를 더 좋아한다. 자기의 정신을 따라 생각을 지키는 것보다 더 쉽거나 강한 작업은 없다. 위인들에게 산다는 것은 곧 생각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자기 업으로 삼는다. 게다가 자신에 대한 묵상보다 오랫동안 전념할 수 있는 일은 없는데 이것은 자연이 준 특혜다. 일상적으로 더 쉽게 할 수 있는 일들도 그토록 오래 하지는 못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명상이란 신들이 하는 일이며 우리가 명상을 통해 지복을 누리듯 신들은 명상으로 천복을 누린다 라고 말했다. 일상의 불행들은 결코 하찮지 않다. 고민들은 나를 짓누르거나 상하게 한다. 또한 삶은 연약하며 흔들리기 쉽다. 나는 고민에 집중하기 시작한 후에 어떤 하찮은 이유에서건 자극을 받으면 기분이 한쪽으로 쏠린다. 그 다음에는 감정이 저절로 강화되고 격해져서 일들이 멋대로 엎치고 덮쳐 스스로 계속 커진다. 낙숫물이 대도를 뚫는다. 이 평범한 낙수가 나를 갉아먹고 잡아먹는다. 일상의 불행들은 결코 하찮지 않다. 특히 끊임없이 함께해야 하는 집안 사람들로 인한 불행은 더욱 지속적이고 돌이킬 수 없다. 네, 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오늘은 발타자르 그라시안과 몽테뉴의 철학 속에 도움이 될 만한 어록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라시안이 살았던 17세기 스페인은 빈곤과 타락, 위선으로 가득한 세계였는데요. 그러한 사회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잃지 않으면서 대중들로부터 높이 평가받고 이로써 행복을 지켜나가기 위해 알아야 할 지혜로운 조언들을 그라시안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이고 미려하고 형이상학적인 말보다는 좀 철저하게 현실적이고 직설적이고 날카로운 말들로 가득합니다.
상대방과 친구까지 적절히 이용해야 한다는 그라시안 특유의 지적은 자칫 세속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세속적인 지혜조차도 세상과 대중의 심리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저는 오히려 그라시안의 뛰어난 통찰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몽테뉴의 수상록의 일부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는 늙음과 죽음, 삶, 자기성찰, 고독, 명예, 학문 등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한 고찰을 담았습니다. 이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의 고찰은 우리에게 충분히 많은 사유와 물음을 던져줍니다. 그의 사상은 주관적이면서도 보편적이고 날카로우면서도 또 편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을 수없이 자문하게 되는 책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나답게 되는 법을 아는 것이다 라고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가장 나다운 것, 수상록을 통해 여러분들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